자녀는 미국에, 노후는 한국에 갈라진 삶을 선택한 이민 1세대 은퇴자 드라마. 이 제목을 보는 순간 누군가는 우리 얘기잖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자녀는 미국에 남고 노후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삶. 이민 1세대에게 이 선택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결정이라기보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조금씩 굳어져 온 현실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교육, 영주권과 집 문제로 앞만 보고 달렸고 은퇴라는 단어는 늘 먼 미래 이야기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일은 점점 버거워지며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많은 이민 1세대가 느끼는 감정은 비슷해요. 미국은 익숙하지만 편하지 않고 한국은 편할 것 같지만 낯설다는 감정.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자니 언어도 문화도 다시 장벽처럼 느껴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나온 선택이 바로 자녀는 미국에, 노후는 한국에라는 갈라진 삶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선택을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이라는 관점에서 차분히 들여다보고 왜 많은 이민 1세대가 이 길을 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은퇴 후 거주지를 다시 고민하게 될까? 이민 초기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 아이들 학교가 있는 곳, 병원과 보험이 연결된 곳이 곧 삶의 터전이었죠.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출퇴근이 삶의 중심이 아니고 교육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비, 의료, 외로움, 언어, 정서적 안정감이 핵심 기준으로 떠오릅니다. 미국에서 은퇴 생활을 이어가는데 가장 큰 부담은 역시 비용입니다. 집세나 재산세, 의료비, 보험료는 은퇴 후 고정 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죠. 특히 영어가 편하지 않은 1세대에게 의료 시스템은 끝까지 높은 장벽으로 남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무엇보다 말 안 통하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은퇴 이후에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사례 1. 미국 집은 정리하고 한국에서 월세로 산다. 60대 중반에 은퇴한 어씨 부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이 둘은 모두 미국에서 직장을 잡았고 손주도 생겼죠. 처음에는 당연히 은퇴 후에도 미국에 남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보니 남는 건 집 한 채와 약간의 은퇴 자금뿐이었어요. 문제는 의료비와 생활비였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병원 한 번 가면 수백 달러가 나가고 집 유지비도 만만치 않았죠. 무엇보다 부부 둘만 남은 집에서 하루 종일 영어 뉴스만 틀어놓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부는 미국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은 왜 굳이 떨어져 사느냐고 걱정했지만 어씨 부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건강하게 덜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게 아이들한테도 부담을 덜 주는 거야.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미국에 가서 손주를 보고 나머지 시간은 한국에서 병원도 편하게 다니고 또래 친구들도 만나며 지냅니다. 이 부부에게 은퇴는 가족과 떨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례 2. 자녀 근처에 살아보니 더 외로웠다. B씨는 자녀가 사는 동부 지역으로 이사하며 은퇴를 맞았습니다. 손주도 보고 필요하면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였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녀는 바쁜 맞벌이 부부였고 손주는 학교와 학원으로 늘 일정이 꽉 차 있었습니다. B씨는 낮 시간 대부분을 혼자 보냈습니다. 이웃과 깊은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 지역 커뮤니티 활동도 쉽지 않았죠. 결국 B씨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 은퇴 생활이 자녀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미가 있는 걸까? 몇 년의 고민 끝에 B씨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건강검진도 제때 받으며 혼자서도 하루 일정이 꽉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B씨는 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한국을 선택한 거야. 사례 3. 완전 귀국이 아니라 반반의 삶.
모든 사람이 한쪽을 완전히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CC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는 이른바 반반 은퇴를 택했습니다. 미국에는 자녀와 집이 있고 한국에는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했죠. 봄, 가을은 한국에서, 여름과 겨울은 미국에서 보냅니다. 이 선택의 핵심은 유연성이었습니다. 건강 상태, 자녀의 상황, 본인의 기분에 따라 머무는 곳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죠. 물론 항공료와 이중 생활비라는 부담도 있지만 CC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보다 내가 어디서 숨이 편한지가 더 중요하더라. 갈라진 삶을 선택할 때 꼭 고민해야 할 것들. 이 선택이 감정만으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은퇴 후 한국 생활을 고려한다면 몇 가지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와 보험 문제입니다. 한국 건강보험 가입 가능 여부, 미국 메디케어 유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과 자산 관리입니다. 미국 연금, 소셜 시큐리티, 은퇴 계좌를 어떻게 받을지, 한국 거주 시 세금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셋째, 외로움에 대한 대비입니다. 한국이 편하다고 해서 저절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재배치다. 자녀는 미국에, 노후는 한국에라는 선택은 실패도 도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민 1세대가 긴 고민 끝에 내린 아주 현실적인 삶의 재배치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존중하고 동시에 자신의 남은 시간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죠. 은퇴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에서 다시 나를 중심에 놓는 시간입니다. 어디에 살든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사람답게 덜 외롭고 덜 불안하게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을 때 한국이든 미국이든 혹은 그 사이 어디쯤이든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